지난 9월 28일 서울의 한 호텔.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헌법회의 제3차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وقد سعدت كثيرا بهذه الزيارة حيث أنها فتحت لي آفاق جديدة. I think it sets the stage for good governance, for constitutional justice to be taken to a different level. 92개국, 약 350여 명의 세계적인 법조인이 모인 헌법재판 총회.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나흘간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헌법재판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신장에 대한 여망을 얻고 탄생한 이래 헌법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정치적 지형을 뒤흔든 대형 사건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의 한가운데도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1988년 창설된 이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온 헌법재판소. 헌법 지킴이, 그 26년간의 대장정과 미래를 짚어봅니다.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 헌법재판소. 과연 우리의 일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의정부시의 어느 주민센터. 하루 종일 민원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43살의 김영미 씨. 그런데 김영미 씨는 지난해 11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적지 않은 나이에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던 것이죠. 선배 공무원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요. 불편함은 없을까요?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언니 같고 정말 선배 같은데 저로 인해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더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그 걱정이 제일 많이 됐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잘 넘긴 것 같아요. 기타 자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시간 지나도 저는 안 되는 거죠. 기타 자산이 이거. 김영미 씨는 그렇다 치고 그녀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 동료들은 어떨까요? 업무 속달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워낙 연륜도 있고 하시니까 또 상담도 어르신들하고 되게 잘 하시고 또 일도 되게 쉽게 빨리 배우시고. 맞아요. 43세 새내기 9급 공무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큰 변화를 이끌었던 주인공인데요. 신봉석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어느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던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 제한들이 걸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응시 제한이 가장 부당하다. 제한 자체가 너무 짧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근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사회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시험도 안 해보고 나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거는 너무나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공무단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법률 개정,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응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번은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만뒀었는데 그때까지는 32세까지 제한이 있어서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연령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봤던 거니까는 해야겠다는, 못 해봤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갖는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 쪽 응시 연령이 거의 다 이제 철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방직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응시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공무원 올해 뭐 최고령으로 누가 합격했다는 뉴스들 이렇게 가끔 나오고 할 때마다 사회가 정말 많이도 변했고 저도 거기에 많이 일조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8세 혹은 20세 이상의 국민은 나이 상한선 없이 자유롭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3세 이상 구급 공무원 응시자가 4년 만에 32%나 늘어났습니다. 33세 이상 합격자도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생활 깊숙이 다가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과연 어떤 곳일까요? 헌법재판소 건물 입구에는 헌법 제10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지키려는 가치인 것이죠. 출범 26년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제 든든한 뿌리를 내렸지만 그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장엔 이승만이 선출됐다.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라는 기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했습니다. 1960년 제2공화국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으나 뒤이은 5.16으로 헌법재판소 탄생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제3공화국은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유신헌법 이후에는 헌법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게 했습니다.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고 실질적으로 헌법 재판의 행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헌법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유권적인 재판 행위 혹은 유권적인 해석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5공화국까지 유명무실했던 헌법위원회. 마침내 국민의힘으로 헌법재판소를 쟁취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여망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 1987년의 6월 항쟁이었죠. 권력은 결국 국민의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성사됐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헌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헌법재판소 제도도 도입됐던 것이죠. 그리고 1988년 관련 법률에 의해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습니다. 뒤이어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초창기의 헌법재판소,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이 한 번도 활성화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1971년 6월 22일 이후에 한 건도 없으니까 그때까지 88년이니까 그 횟수가 얼마예요. 그 다음 한 건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살아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가보면 이게 정말 얼마까지 존속하고
얼마까지 제대로 이야기할지 그 나름대로 회의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재판관 중에서도 이거 뭐 어떻게 될지 하는 궁금증도 가지고 했던 적이 참 많아서 뒤숭숭했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가치와 그 정신을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중대한 고비마다 제자리를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물. 한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실록인 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대형 정치적 사건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과 밀접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전검열제도 그중 하나였죠. 모든 영화는 상영 전에 검열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영화인들은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1999년에 이제 사전 검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제작하고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졌었던 어떤 그 자기 검열, 자기가 스스로 영화를 제안하고 표현을 제안하는 그 자기 검열의 어떤 늪에서 조금 빠져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른바 등급 보류제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걸 표현해도 될까? 이거는 과연 상영이 될 수 있을까?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애초에 제작을 꿈꾸지도 못했을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의 위헌 판결을 통해서 상영되고 대중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화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천만 관객의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 등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영화. 이 눈부신 발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의 한국 영화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사전 검열 위헌 결정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두 번의 위헌 결정으로 한국 영화는 다양한 소재와 표현 기법으로 지금 관객과 행복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턱이 많이 낮아진 헌법재판소. 일반 국민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면 헌법소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는군요. 선생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어떤 일로? 예, 헌법소원 청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내용이? 제가 기소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소원 하러 왔습니다. 접수 좀 끊어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소원 청원서를 낼 때 필요할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군요. 헌법재판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헌법소원의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올해 만 18세의 이지수 군,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의 열 손가락에 먹물이 칠해집니다. 살짝 당황한 표정인데요.
뒤이어 이군 열 손가락의 지문이 채취당합니다. 당사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가 봅니다. 또렷하게 찍힌 자신의 열 손가락 지문, 어떤 느낌일까요? 지문 찍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이렇게 찍는 거 보니까 좀 제 지문을 약간 도둑맞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문제로 헌법 소원을 낸 젊은이가 있습니다. 올해 22살의 조한석 씨. 그거 확인하려면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줘야 돼가지고 신분증이 없다니까요 이랬더니 아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조한석 씨는 지문 날인 겁으로 여태껏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1년 헌법재판소에 열 손가락 지문 날이는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모은다는 거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정보인데 왜 내 동의 여부 없이 정부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벌칙금을 받아야 되고 좀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지난 26년간 헌법재판소는 약 2만여 건의 위헌 법률 심사를 통해 740여 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 대학원생들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헌법재판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법조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재판소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재판소 시스템이나 우리의 발전된 재판 문화나 시스템을 또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는 걸 보면서 방문하기를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나흘간에 걸쳐 열린 세계 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2011년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최초의 실질적인 창립 총회였습니다. Social integration, or rather the prevention of social disintegration, is high on the agenda of many governments. Constitutional courts, Supreme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ncil and chambers often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process. 참가자들은 각국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자국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참가자들은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국의 헌법재판 경험 공유와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세계적인 총회답게 한국어를 비롯 모두 8개의 언어로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총회 마지막 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바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A constitution is not a document, abstract, formal, but a constitution is a living instrument. 세계 헌법재판소 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재판, 이것은 단순히 헌법재판을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립시키는데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기에 바로 한국적 입헌주의 정립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그 26년의 역사.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역사였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